자, 진우션의 말해줘 이런 노래인데 누군가는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진실이 아니다, 사실을 계속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림자 비서실장이라고 하죠. 바로 박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정윤회 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인은 지금 관계를 끊은 지 오래됐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아주 집요합니다. 두 사람의 최초 인연, 지금까지 상황, 그 중간 상황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이 얘기가 오늘 또 나온 거는 박지원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인데 그 내용부터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박지원 의원이 6월 25일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회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만만회, 여기에서 그러니까 만만회가 어떤 비선 라인이라는 점을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만회가 더 주목을 받는데요. 이 만만회가 바로 그 정윤회 씨를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그리고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 이 세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윤회 씨 문제가 다시 한번 부상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뭐 조금 전에 구속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기소됐고요. 기소됐습니다. 예. 기소. 조금 전에 캐도남마에 출연하셨습니다. 자, 의혹의 핵심 바로 정윤회 씨인데 이 참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체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의 정체 과연 뭡니까? 네, 아는 분들이 없고요. 이 여권 인사들을 만나봐도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모든 게 베일에 감춰져 있다. 예. 아는 게 없다. 심지어는 어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진 정도는요. 고 최태민 목사의 5번째 사위다. 그리고 검은 얼굴에 좀 호리호리한 체형이다. 그리고 1954년생이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윤회 씨가 그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직접 진행자가 어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공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고를 나오진 않았지만 얘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참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인데 뭐 독일에서 박사 과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또 확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역시 확인은 안 됐습니다. 자, 황순우 팀장. 네. 그동안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뭐 네. 빌딩도 굉장히 많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일단은 정윤회 씨 본인이 돈이 많다기보단 예. 부인이 돈이 많았습니다. 아, 부인이요? 부인 최순실 씨라는 사람인데요. 강남의 빌딩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사동이 땅값이 많이 비싸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미승 빌딩이라는 빌딩을 비롯해서요. 평창군에 땅 무려 6만여 평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면 뭐 수백억 대의 그러겠네요. 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윤회 씨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부인 최순실 씨의 재산이라는. 근데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둘이 이혼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고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이전에 인터뷰에서도 최순실 씨 명의, 즉 부인은 명의의 빌딩을 임대 관리를 하는 수입으로 먹고 산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영상에 보는 저 건물이 바로 신사동 미승빌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런 빌딩을 강남에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예. 굉장한 자산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인 최순실 씨가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이혼 조건에 정윤회 씨가 요구한 게 결혼 생활 도중에 있었던 일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조건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두 사람은 언제부터 인연이 시작된 건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 건지를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얘기가 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79년 이후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예. 정치권에 입문하기 그 98년 입문할 때까지의 이른바 블랙아웃 그 18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 의지하고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윤회 씨인데요. 예. 그 정윤회 최순실 부부와 가족처럼 의지하면서 서로 가깝게 지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98년 이제 정계 입문을 할 때부터 핵심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사실상 기획하고 예.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비서관, 보좌관을 지낸 핵심, 지금도 청와대의 핵심 측근으로 일하고 있는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그 다음에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정윤회 씨의 추천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예, 잠시만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를 총괄한다는 총무비서관 이재만 씨죠. 네. 그리고 제1부속 비서관, 네.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죠. 정호성 비서관이고요. 네. 또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계속 수행을 했던 그렇습니다. 안봉근 예. 제2부속 비서관입니다. 이 세 사람을 지금 3인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3인방 전체를 정윤회 씨가 추천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측근 세 사람을 총괄한 말하자면 이 박 대통령에게 연결시켜준 예.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그렇게 과거의 인연으로 보면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고 나서 실제로 하나의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예. 이 의원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인터뷰를 한 지방지 기자가 있는데 예. 당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당시에 이 인터뷰 옆에서 인터뷰의 예. 토씨까지 이렇게 지적하면서 고쳐주는. 잠시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옆에 네. 앉은 정윤회 씨가 네. 토씨를 이렇게 얘기해라라까지 코치를 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경험담을 한 지방지 영남 지역의 예. 지방지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그럼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네. 결국엔 대통령의 정치적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원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근무는 했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좌관은 아니었습니다. 보좌관으로 우리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그건 아니고 예. 무보수로 근무하면서 의원실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예. 또 정실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실장이라고 다 불렀는데 예. 그래서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 때에는 정 씨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전직 입법 보조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은 아니라 보조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논현동 팀, 또 삼성동 팀, 강남 팀 예. 이렇게 불리는 비공식 비선 조직, 비공식 참모 조직의 이걸 이끈 하나의 팀장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려져 있기로는 또 미래연합 창당할 때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고 그렇습니다. 또 2004년에 대통령이 그다음 한나라당 대표가 됐을 때 네. 그때 이후로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200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공식 대표에 오르면서 예. 이런 비선 조직이 자꾸 문제가 되면 앞으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비선 논란이나 측근 논란이 일 것을 아마도 우려해서 예. 신변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경을 얼마 전에 밝혔는데 지금 어쨌든 관련 의혹 전부 다 정윤회 씨는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제 정윤회 씨의 역할이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뒤에 모든 것을 내놓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멀어졌다. 예. 이게 한마디로 정윤회 씨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실까요? 비서실장 시절 정치인 박근혜를 모시고 예.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게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대통령으로도 모시고 싶었다. 그 꿈이 지금은 멀어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달라. 예. 재산, 이권 개입, 박지만 씨 미행 의혹, 비선 활동 모든 걸 조사하라. 잘못이 있다면 감옥에 가겠다. 지금 세상은 이상하고 나는 억울하다. 예. 나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모두가 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꿈이 지금은 멀어졌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하고도 멀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또 자신의 어떤 모든 의혹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달라.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걸 다 조사해서 밝혀달라.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문장이 좀 인상적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상하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과연 진짜 억울한 건지 아니면 진짜 세간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대로 비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대통령만 알겠죠. 지금 아는 사람은 전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예전에 경선에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바로 정윤회 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박성원 논설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도 계속 이렇게 숨은 실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박 대통령이 바로 그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른바 당 자체에서 실시한 검증 청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최태민 목사의 가족과 예. 앞으로 대통령이 돼도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정윤회 씨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자막에 보이죠? 정 비서가 능력이 있어 실무 도움을 받았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면 쓸 수도 있다. 라는 말로 각별한 신임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말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숨은 실세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계속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가 계속 지금 어그러지고 인사 논란이 계속 되니까 지금 이런 정윤회 씨의 개입 논란 이런 것들도 사그러들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사가 정상화 된다면 이런 논란들도 좀 불식이 될 것 같은데요. 정윤회 씨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